안녕하세요. 홍타코입니다. 저는 비학군지, 경기도에 있는 비학군지에서 지금 한 5년 정도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강사로서 일을 당연히 학군지에서도 해봤고, 그러지 않고 그냥 과외만 해보기도 했고, 대학생 때도 과외를 했고, 이게 참 그렇게 지내왔는데, 이렇게 비학군지에서 오랫동안 머무른 거는 진짜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그 수학교수소까지 차려놓고 보니 이제 제가 하게 되는 상담들이 학부모님을 조금 더 다양하게 뵐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요. 제가 편견이 안 생기고 싶은데 이 비학군지만의 특유의 그 쪼가 있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 느낌이 있다고 해야 되나? 제가 겪은 비학군지 이야기를 한번 해드려 보려고 하고, 사실 학군지와 비학군지 이렇게 편 나누기를 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특히 저의 고향은 저는 경남, 경상도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지냈던 곳도 학군지가 아닙니다. 요즘 뭐 대구 수성구인가요? 거기도 되게 학군지로 요즘 뜨고 있다고 하고 하니까 기본적으로 지방에 계신 분들은 비학군지라고 생각을 보통은 하시거든요. 현실이에요, 그게. 학원 단지만 모여 있어도 정말 괜찮다고 하실 텐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도 정말 많아서 혹시나 저의 이야기가 공감이 되시거나 혹은 제가 또 몇 가지 저의 조언이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생각하는 내용을 좀 같이 담아 드릴 테니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비학군지라고 해서 공부를 못한다 혹은 비학군지라고 해서 뭐 공부를 잘할 수가 없다 뭐 이렇게 편을 나누고 그냥 아예 흑백 논리처럼 절대 불가능하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다만 제가 생각하는 그런 문제점들을 같이 한번 의논해 보고 싶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서 오늘 이 영상을 켜게 된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점은 당연히 환경이죠. 공부할 수 없는 환경인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 환경이 어떤 요소가 있는지 좀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게요. 어떤 환경이 있냐면 일단 친구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근데 이 친구 환경이라는 게 당연히 너무 물이 안 좋은 아이들, 흔히 말하는 좀 양아치들이 많고 막 뭐 공부 안 하고 학교도 째고 뭐 학습 분위기가 안 나온다, 그런 걸 벗어나서 요즘은 무기력한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냥 학교 끝나면 그냥 무조건 집에 틀어박혀 있는 아이들이 많기도 하고, 만나봤자 그냥 스마트폰만 하고 만나봤자 그냥 게임만 하는 경우, 만나서 할 게 도저히 없으니까 그렇게 게임을 하면서 아니면 스마트폰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좀 생산적인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친구 관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 거고, 그 친구 관계 중에서도 좀 꿈과 희망이 없다, 꿈과 희망이 없다고 얘기하기 좀 그런데 정말 꿈이 없어서 하고 싶은 게 없어서 지금 그런 아이들이 너무 많거든요. 지금 저는 국가적인 문제라고 생각해요. 대체 내가 뭘 하면 좋을지, 좋아하는 걸 찾고 싶어요. 본인이 좋아하는 걸 남한테 찾고 있는 그런 요즘에 좀 안타까운 현실이다 보니 아이들이 미래에 대체 내가 뭘 하고 싶고 대체 내가 미래에 뭘 하고 살지 한 번쯤 생각해보고 거기를 좀 그런 이야기를 같이 할 수 있는 어른들이 좀 있는 환경이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한 환경이어서 공부를 좀 못하는 거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스터디 카페 같은 경우에도 시험 기간 중에서도 한 1, 2주만 북적북적거려요. 그 외에는 아이들이 공부를 꾸준히 안 한단 말이죠. 근데 이게 중학생, 고등학생 할 거 없이 그냥 공부를 안 해요. 이게 저는 되게 놀랬거든요. 고등학생들도 이렇게 공부를 안 한다고 싶은 순간들이 진짜 꽤 많이 있습니다. 요즘도 제가 그렇게 느끼고 있고요. 중학생들은 더 심해요, 사실. 많은 유튜버 분들도 그렇고, 교육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말씀을 하실 텐데, 이 중간 정도 된 아이들이 많이 없거든요. 공부를 할 거면 잘하고, 말 거면 말하라라는 아이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비학군지에는 더 심한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공부의 기본조차 안 되어 있는 경우가 정말 많았어요. 이런 환경의 요소들이 아이들한테 너무 많이 가다 보면은, 아이가 공부를 하고 싶어도 스스로 하려고 해도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지? 막막한 경우가 많을 텐데 보통 그러면은 친구들이랑 같이 공부를 시작을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근데 친구들이 그런 자기랑 비슷한 아이들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공부를 잘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가정 환경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가정 환경은 뭐 돈이 많고 적고가 아니에요. 그리고 부모님이 똑똑하다, 똑똑하지 않다, 이 얘기도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비학군지에 와보니 부모님이 공부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관심이 없어요. 물론 그냥 우리 아이 건강하고 착하게만 크면 되죠라고 하시는데, 애 공부 안 해도 세상 살아가는데 지장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너무 많이 있어요. 물론 공부를 못한다고 해서 잘못되었다, 세상 못 살아간다, 돈 못 번다,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학생이기 때문에 주어져 있는 일, 그러니까 학생으로서 해야 할 일은 공부인데 이 공부를 안 해요. 그리고 성적이 낮아도 좋거든요. 낮아도 좋으니까 시험 기간이면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내가 모르는 게 있어도 알기 위해서 노력이라는 걸 해보고 알기 위해서 질문도 해보고 궁금한 것을 못 참아서 질문도 해보고 이런 과정이 필요한데 그런 과정조차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는 부모님들이 진짜 많아요. 너무 답답해요. 너무 많아요. 제가 상담을 하다 보니까 너무 많아요. 우리 아이한테 숙제 주지 마세요. 우리 아이 시험 성적 낮아도 뭐라고 하지 마세요. 아니, 물론, 그런 아이들한테 막 정말 스트레스 받게끔 막 너무 스트레스를 줘가면서 막 공부를 시키는 건 정말 문제가 되겠지만은, 아니, 그래도 학생이니까 주어진 게 공부면 그 공부를 최선을 다할 수 있게끔 부모님이 밀어주고 끌어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게 너무 아쉬워요. 그러다 보니까는 부모님의 영향을 아이들이 그대로 받고, 아이들이 공부에 관심이 없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제가 딱히 걱정하지 않는 거라고 하면은 공부 말고 할 게 있으면 되거든요. 내가 진짜 공부 말고 난 이걸로 승부 볼 거야라고 하는 그런 분야가 있으면 되고, 그리고 부모님도 저희 아이 공부 말고 다른 거 가르칠 거니까 학원 끊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아이가 원하는 거 다 시켜줄 수 있는 부모님들이면 제가 걱정 안 돼요. 또 이것도 이상하게 그럼 부모님 잘 만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진짜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여유가 되셔가지고 우리 아이가 하고 싶은 거 아니면 관심 가지고 싶어 하는 거 이거를 같이 옆에서 내가 찾아줄게요 선생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부모님 있으면 제가 걱정 안 하겠습니다. 근데 대부분 공부를 안 시키면은 그냥 방치한다고요. 그냥 방치해요. 이게 지금 자꾸 제가 말을 하려고 하다가 자꾸 목이 막히는데 방치합니다. 그냥 애가 안 하려고 하는데 어쩌라고요 선생님. 그냥 이걸로 막아버려요. 여러분 부모님이 되셨으면은 아이가 10대 때까지는 공부를 할 수 있게끔 좀 꿈을 찾을 수 있게끔 같이 싸워줘야죠. 같이 좀 찾아봐주고 애랑 대화를 하면서 좀 풀어나가지고 아이가 사춘기가 왔으면 조금 기다려주기도 하고 이러면서 아이를 키워야 되는데 그런 거 너무 없어요. 진짜 제가 학군지 이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거의 100%예요. 진짜 많이 관심을 가지시거든요. 우리 아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잘하는지, 뭘 못하는지. 근데 비학군지에서 제가 만나보는 학부모님들께서 중에서는 우리 아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그것도 모르시는 분들 진짜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마음이 아쉽습니다. 비학군지라고 하면은 좀 그게 아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환경들 요소가 제일 큰 것 같고, 이제 제가 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태도의 문제도 굉장히 큽니다. 제가 이 의왕에 와서, 이 비학군지인 의왕에 와서 제가 진짜 자주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숙제 해왔니? 지각하지 마라. 그리고 채점 했니? 전 이런 식으로 많이 물어보거든요. 이거는 수업하시는 분들의 스타일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은 제가 숙제를 내주면은 어느 정도 습관이 된 아이들한테는 답지를 주고 채점해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동네는 채점도 못하고 답지를 주면은 잃어버리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냥 채점을 제가 직접 해주기도 하고 제가 해주면서 아이가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 지가 풀었는지 안 풀었는지 제가 하나하나 다 따져 묻습니다. 그냥 저는 그렇게 선택을 했어요. 왜냐하면 채점하라고 주니까 진짜 아이들이 못하더라고요. 내가 숙제를 끝까지도 못 해오고 하니까 숙제를 끝까지 해야 이걸 채점도 하고 내가 모르는 거를 선별을 해가지고 학원에 돌아오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걸 못해요. 아이들이 그런 습관조차 안 되어 있으니까 못해요. 이게 그냥 한두 명만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아닙니다. 진짜 못합니다. 이거 제가 5년째 여기 있다고 했잖아요. 지금도 애들한테 숙제 해와라, 지각하지 마라. 지금도 이야기해요. 지금도. 당연히 해야 될 거를 제가 거기에 시간을 더 쏟는다? 그거는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쨌거나 가르칠 수 있는 시간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럼 한계가 있으면 그 시간 내에 본인이 잘할 수 있는 만큼 해올 수 있는 만큼 해오고 나서 수업을 저는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 비학군지는. 학군지에서 일했을 때는 무섭게 해왔습니다. 진짜 무섭게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게 공부 습관도 안 되어 있고, 머리가 좋고 나쁘고 선행학습이 되어 있고 안 되어 있고 그걸 떠나서 그냥 습관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학원 갔다 왔으면 숙제부터 해야지. 이게 안 되어 있는 겁니다. 수업 시간이 휴대폰 매너 모드 해야지, 무음 처리해야지. 그게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왜 그걸 해야 돼요? 이런 질문이에요. 아직도. 학원을 다녔으면 어쨌거나 공부하기 위해서 다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도, 내가 하기 싫은 공부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좀 참아가면서 공부를 하려고 노력이라는 걸 해봐야 돼요. 근데 그런 걸 안 한단 말이죠. 그게 학군지와 비학군지의 차이라고 보는 겁니다. 물론 선생님들의 수준 차이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분명 수준 차이도 있을 거고, 커리큘럼의 차이도 있고, 학원, 대형 학원이 몰린 곳이 그러면은 학군지 아니냐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맞는데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아이들과 학부모님들과 이 환경이 공부에 맞춰져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학군지라고 불리는 거 아닐까라고 전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아마 공부방을 운영하시거나 직접 강의하고 계시는 분들은 좀 공감해 주실 수도 있는 내용일 거예요. 아이들한테 숙제해오라고 하고 지각하지 말라고 하는 거 말하다 보면 제가 현타 와요, 그냥. 내가 이것까지 얘기해야 되나? 이 생각도 든다니까요. 제가 오늘은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는 비학군지의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린 거고, 물론 아닌 비학군지도 있을 거예요. 꽤나 이제 학원가가 많이 몰려 있어서 분위기가 잘 형성되어 있는 것도 분명히 있으시겠지만은, 저는 그런 동네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겪고 있는 현실적인 거는 아이들의 수준이 높냐 낮냐를 따지기 전에 아이들이 공부에 대해서 관심이 있냐 없냐, 공부할 준비가 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 내가 하고 싶은 걸 참을 수 있냐 없냐, 이렇게 기본적인 소양에 먼저 제가 시선이 가더라고요. 이게 안 되니까 공부를 하려고 해도 안 되고, 하고 싶어도 안 따라줘요. 몸이 안 따라줘요, 그냥. 그래서 좀 여기에 대한 고민을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드려본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만 조금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혹시나 내가 너무 아이를 방치하고 있지는 않을까? 그냥 공부하기 싫다고 하니까 그냥 내버려 둔 거 아닐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아이가 어울리고 있는 친구들과 아이가 지금 이 동네에서 대체 어디에 자주 가고 있는지를 보시면은 이 아이의 관심도가 대체 어디에 가 있는지도 보이실 거예요. 정말 공부를 시키지 않으실 거면, 학원비 비싸잖아요. 25만 원에서 막 30만 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 돈 다른 데 쓰세요. 그냥. 그 돈은 가지고 학생이 어떤 꿈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데를 한번 투자를 해보세요. 차라리 그게 나으실 수도 있어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비학군지에 계시는 분이라고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좀 해결책을 찾아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혹여 의견이 있으시면 얼마든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홍타코였습니다.